안녕하세요, 요마크입니다. 제 채널을 방문하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렌즈 교환형 카메라를 사용하는 분들입니다. 카메라 시장의 규모와 사용자의 절대적인 숫자는 많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렌즈 교환형 카메라를 사용하는 저와 같은 촬영가들이 많은데요.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을 위해 렌즈 교환형 카메라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유튜브 시장이 커지면서 스마트폰, 액션캠, 1인치 센서의 하이엔드 카메라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역시 광학 성능과 화질 등 여러 이유로 인해 렌즈 교환형 카메라를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렌즈 교환형 카메라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떤 바디와 렌즈를 구입해야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역시 예산과 용도에 따른 바디와 렌즈 추천에 관한 것인데요. 이미 유튜브에는 촬영 용도와 예산에 따라 적합한 바디와 렌즈를 추천하는 수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적인 장비를 갖춘 후 추가적인 렌즈를 구입하려고 마음먹은 촬영가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어떠한 렌즈를 갖추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고 또한 다양한 렌즈를 갖췄을 때 느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렌즈의 범주와 갖추면 좋은 렌즈를 먼저 살펴보시죠. 렌즈는 크게 줌 기능의 유무와 초점 거리로 구분합니다. 줌이 되면 줌 렌즈, 줌이 안 되면 단 렌즈죠. 초점 거리에 따라 구분하자면 광각, 표준, 망원으로 구분합니다. 경우에 따라 초광각, 준망원, 장망원 등으로 더 세분화해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줌 기능 유무와 광각, 표준, 망원의 초점 거리를 구분한다면 크게 6개로 렌즈의 범주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넓은 화각을 가진 광각 단렌즈와 광각 줌렌즈입니다. 풀프레임 카메라를 기준으로 35mm 이하의 초점 거리를 광각으로 정의합니다. 이런 광각 렌즈는 풍경, 건축, 별사진 촬영에 용이한데요. 제가 가진 렌즈 중에는 삼양의 13mm f1.8 AF, 자이스의 25mm f2 바티스, 삼양의 35mm f1.4 AF 렌즈가 있습니다. 광각 줌 렌즈로는 소니의 16-35mm f2.8 G마스터가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광각 렌즈는 렌즈에 따라 왜곡의 형태와 정도가 다른데요. 광각 촬영은 상당히 까다로운 촬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간지대인 표준 영역의 표준 단렌즈와 표준 줌렌즈입니다. 촬영가마다 표준 영역의 기준으로 삼는 초점 거리가 다릅니다. 제가 가진 표준 영역의 단렌즈는 소니의 55mm f1.8 자이스, 표준 줌렌즈로는 현재 촬영 중인 탐론의 28-75mm f1.8 렌즈가 있습니다. 표준 단렌즈는 50mm 렌즈가 대표적이고 표준 줌렌즈는 흔히 계륵 화각으로 불리는 24-70mm 렌즈가 많이 쓰입니다. 무난하게 쓰기 좋은 렌즈로 볼 수 있지만 넓지도 그렇다고 좁지도 않은 다소 애매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표준 영역의 줌렌즈입니다. 다음은 멀리 있는 피사체를 크게 찍어주는 망원 렌즈입니다. 망원 렌즈는 표준 줌렌즈의 70mm 구간 이후에 모든 망원 영역을 통칭하기도 하는데요. 흔히 85mm 단렌즈부터 망원 영역이 시작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제가 가진 망원 렌즈로는 소니의 85mm f1.8, 소니의 90mm f1.8 마크로, 소니의 70-200 f4가 있습니다. 이 중 85mm 렌즈와 70-200 렌즈는 아주 인기가 많은 망원 렌즈입니다. 인물 촬영용으로 105mm, 135mm 또한 자주 쓰이는데요. 또한 망원 렌즈는 다시 준망원, 장망원, 초장망원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스포츠와 새사진, 아이돌, 달사진과 같이 매우 전문적이고 매니악한 촬영 용도의 장망원 단렌즈가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대포 렌즈가 이런 장망원 단렌즈죠. 성능만큼 크기와 무게, 가격도 어마어마한 렌즈입니다. 간단히 초점거리와 줌 기능의 유무로 구분한 6개의 렌즈 범주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6개의 범주의 렌즈를 모두 구입했고 광각 촬영을 좋아해서 광각 렌즈는 좀 더 촘촘하게 구성했습니다. 단순히 초점거리와 줌 기능뿐만 아니라 피사체의 배율, 조리개 값에 따라 렌즈를 추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렌즈 교환용 카메라를 구입할 때 추천하는 렌즈는 한 개의 줌 렌즈와 한 개의 밝은 단렌즈입니다. 소니의 미러리스 카메라를 예로 들자면 24-105mm f4 줌 렌즈와 55mm f1.8 단렌즈와 같은 조합인데요. 넓은 초점거리의 줌 렌즈로 편리하게 촬영하고 저조도 환경과 배경 흐림, 뛰어난 화질을 위해 단렌즈로 촬영하는 것입니다. 흔히 줌렌즈 트리니티라고 부르는 1635 광각줌, 2470 표준줌, 70-200 망원줌 렌즈를 렌즈 구성의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경우에 따라 단렌즈를 추가로 구성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하지만 사진과 영상 촬영의 내공이 늘고 연출하고자 하는 사진의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더 많은 렌즈를 구입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단렌즈 혹은 줌렌즈만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하나의 렌즈와 단 하나의 바디로 작품 활동을 하는 사진작가도 존재합니다. 렌즈의 구성과 조합에는 정답이 없다고 봐야겠죠. 저는 총 9개의 렌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많은 렌즈를 사용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저는 앞서 총 6개의 범주로 구분했는데요. 그 기준은 초점거리와 줌 기능의 유무였죠.
초점 거리에 따라 다른 렌즈의 특성을 이용해 다양한 사진 연출이 가능합니다. 여러 종류의 렌즈가 있다면 그만큼 다른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가장 쉽게 인물 사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광각 렌즈를 인물 사진에 이용한다면 인물보다는 풍경이 강조됩니다. 인물 뒤의 배경이 사진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인물이 위치한 장소를 크게 보여줄 수 있는데요. 표준 영역을 이용한다면 배경과 인물을 거의 비슷한 비율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망원 렌즈를 이용한다면 배경을 분리해 인물을 강조하거나 단적으로 인물의 상반신 또는 마스크를 클로즈업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진 연출은 비단 인물 사진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풍경 사진을 예로 들자면 장망원 렌즈를 이용해 멀리 있는 풍경을 가깝게 담아낼 수도 있습니다. 스냅 사진을 예로 든다면 광각 렌즈를 이용해 길거리의 풍경을 담을 수도 있고 표준 렌즈를 이용해 편안한 시선을 담아낼 수도 있는데 망원 렌즈를 이용해 집중력 있는 사진을 담아낼 수도 있겠죠. 이런 초점거리뿐만 아니라 배율과 조리개를 이용한 다양한 촬영 역시 가능합니다. 밝은 조리개를 이용해 배경 흐림 효과를 이용할 수도 있고 1:1 배율의 접사 렌즈를 이용해 디테일한 접사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렌즈는 곧 다양한 사진과 연결됩니다. 렌즈가 많을수록 다양한 종류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저는 2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는데요. 지난해에 2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유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시에 2대의 렌즈를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렌즈가 많다면 다양한 렌즈 조합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초점거리의 렌즈를 이용하거나 성격이 다른 렌즈를 이용해 크게 다른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배경 흐림을 이용하는 스냅 사진을 찍을 때는 35mm와 85mm 렌즈, 꽃을 피사체로 하는 접사 촬영에는 90mm 마크로 렌즈와 70-200 망원 렌즈, 줌 렌즈를 이용한 편리한 촬영을 할 때는 1635와 287호 렌즈를 조합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렌즈의 조합은 조합하는 렌즈에 따라 경우의 수가 매우 다양한데요. 2배 이상 차이 나는 초점거리를 가진 렌즈를 조합하거나 특정 용도에 알맞은 렌즈를 조합하거나 아예 성격이 다른 렌즈를 조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런 렌즈의 조합은 굳이 투바디 투렌즈가 아닌 원바디를 이용할 때도 물론 가능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2405와 55.8 렌즈 조합과 같이 표준줌을 이용한 편리한 촬영과 밝은 단렌즈를 이용한 배경 흐림과 집중력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렌즈의 조합은 촬영가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렌즈가 많다면 그만큼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 주제인데요. 다양한 렌즈는 다양한 사진과 연결됩니다. 보다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그만큼 느낄 수 있는 재미도 늘어납니다. 저는 탐론 287호 렌즈를 구입하기 전까지 삼양 35mm f1.4 렌즈를 바디캡으로 사용했습니다. 후에 가진 렌즈가 더 늘어났고 35mm 화각이 다소 좁다고 생각해서 사용 빈도를 크게 줄였습니다. 14mm 25mm와 같은 더 넓은 광각 렌즈의 촬영을 선호했고 1635 GM 렌즈를 구입한 이후로는 삼양 35mm f1.4 렌즈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최근엔 삼양 35.4 렌즈를 오랜만에 꺼내 써보고는 이 렌즈를 사용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f1.4의 밝은 조리개 값과 35mm 초점거리의 편안함이었습니다. 보통 풀프레임 카메라의 보급형 단렌즈 혹은 고급형 줌렌즈에서 볼 수 있는 f1.8의 조리개 수치는 결코 어둡진 않습니다. 거리만 확보한다면 충분히 배경 흐림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f1.4의 대단히 밝은 조리개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상당히 어두운 저조도 환경에서 매우 촬영이 용이했고 특히 배경 흐림을 이용한 일명 감성사진의 연출에도 정말 활용하기 좋았습니다. 저는 평소 또렷하고 쨍한 화질에 제가 본 그대로의 색감을 담는 편인데요. 삼양 35.4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배경 흐림을 이용한 사진은 평소와는 다른 느낌과 재미를 주었습니다. 35mm 초점거리의 무난한 화각은 사진을 큰 고민 없이 편안하게 담기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렌즈를 사용하는 것은 곧 사진의 다양성과 촬영의 재미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성과 재미를 위해 크게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죠. 다양한 렌즈를 사용하는 것의 단점, 바로 알아보시죠.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점은 돈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풀프레임 카메라를 기준으로 본다면 더욱 많은 돈이 드는데요. 네이티브 단렌즈에 고급 렌즈군으로 구성한다면 금액은 1000만원 단위를 우습게 뛰어넘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비교적 저렴한 서드파티 렌즈 회사가 있고 뛰어난 성능 대비 저렴한 가격을 가진 가성비 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시된 지 오래된 렌즈는 제품이 그만큼 많이 풀려있고 시간이 지난 만큼 가격이 낮아져 있습니다. 제가 구입했던 모든 렌즈는 가성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 가격이 100만원을 넘는 제품이 없었습니다. 사실 렌즈 한 개에 100만원에 가까운 가격은 결코 저렴한 가격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리개의 f2.8의 표준 줌렌즈가 약 100만원이면 가성비가 좋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카메라 시장이죠. 우리에게는 돈이 무한하게 있지 않습니다.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있고 정해진 예산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렌즈의 선택과 구입을 결정해야 하겠죠. 하지만 렌즈가 많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렌즈를 여러 개 휴대할 때 생기는 문제점, 바로 귀찮고 무겁다는 건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2대의 바디에
적게는 렌즈 3개, 많게는 5개까지도 휴대한 채 촬영을 나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아무리 휴대성 좋은 렌즈 위주로 챙긴다고 해도 그 무게가 만만치 않은데요.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대중교통과 도보를 이용하는 촬영가에게 많은 렌즈의 휴대는 큰 부담이 됩니다. 또한 렌즈를 갈아 끼우는 일은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저는 그 귀찮음에 못 이겨서 2대의 바디를 사용하지만 추가로 렌즈를 교환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가방을 내려 렌즈를 교환해야 합니다. 이는 상당히 귀찮고 번거로운 과정인데요. 특히 여행에서 사진을 찍는다면 여러 개의 렌즈 사용은 더욱 쉽지 않겠죠. 이런 귀찮음과 무게 부담은 여러 대의 렌즈를 가지고 나갔을 때 더 큰 단점이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듯이 저는 총 9개 렌즈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사용 빈도가 낮은 렌즈가 바로 35mm f1.4 렌즈와 90mm 마크로 렌즈입니다. 일단 90mm 마크로 렌즈는 봄철에 꽃 사진 촬영이 아니라면 활용 분야와 빈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85mm 렌즈와 화각이 비슷해서 스냅 사진 촬영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AF 속도가 비교적 떨어지고 85.8 렌즈에 비해 무게와 부피가 커서 비교적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1635 GM 렌즈 구입 이후 삼양 35.4 렌즈는 거의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조리개 수치 외에 삼양 35.4가 가진 장점이 다른 광각 렌즈에 비교해 거의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삼양 35.4를 오랜만에 들고 나가 촬영하면서 밝은 조리개를 이용한 촬영에서 큰 재미를 느끼긴 했지만 상대적인 활용 빈도는 분명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매주 사진을 찍고 적극적으로 렌즈를 활용하는 편이지만 저에게도 이렇게 제습하면서 잘 꺼내지 않는 렌즈가 있습니다. 렌즈는 비교적 중고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지만 분명히 서서히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렌즈를 자주 활용하지 않는다면 손해겠죠. 렌즈는 많을수록 좋지만 사놓고 쓰지 않는 렌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렌즈가 너무 많아도 좋지 않다는 말이 되겠네요. 이상 렌즈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면 좋은 점 3가지와 나쁜 점 3가지를 구분해 살펴봤습니다. 렌즈가 많으면 렌즈의 특성을 활용해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렌즈의 다른 특성을 이용해 골라 쓰는 재미를 느낄 수도 다른 렌즈와의 조합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은 렌즈를 휴대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죠. 그리고 가격 부담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모든 렌즈를 갖췄다고 해도 제품을 모두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양한 렌즈를 갖춘다면 여러모로 좋지만 분명히 큰 부담 요소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중고 제품으로 구입해 사용하는 팔거나 렌즈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렌즈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